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김명입니다. 92편의 영상의 주제는 노년기 우울증을 준비했습니다. 노년기는 여러 가지 상실을 경험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신체의 어떤 노화로 인해서 신체적 질병과 사회적 어떤 그 지위와 역할의 상실, 그리고 경제적 능력의 저하,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의 사망 등과 같은 다양한 상실 경험을 맛보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노년기에는 우울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노년기 우울증의 주요 증상과 인상적 특징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우울증은 노인에게 나타나는 정신장애 중에서 가장 흔한 것으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경우 많은 분들이 신체적인 질병을 지니게 되는데요. 그렇게 그런 신체적인 질병을 지니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신체적인 질병에 대한 반응으로 우울 증상을 동반하게 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울증의 주요 증상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우선 상당히 그 비관적인, 내가 지금까지 일단 노년기의 그 생애의 특징을 보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돌아보는 과정에서 상당히 그 자신이 생각할 때 잘못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울감과 슬픔과 어떤 이렇게 비애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자기 가치감의 어떤 상실, 이런 감정도 이제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욕과 어떤 일의 의욕과 동기가 이제 저하될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노년기가 되다 보니까 활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피로감이 많이 어, 쌓여서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예전 같지 않는 그런 어떤 몸 상태를 본인 스스로가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증상은 그 연령과 상관없이 우울증의 어떤 공통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울증이라 그러면은 현대인들은 감기처럼 대부분 한두 번 다 알아보는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어떤 질환이기도 하지만 그 젊었을 때의 우울증과 노년기의 어떤 우울증은 조금 어, 특성이 있어서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노년기 우울증은 젊은 사람들의 우울증보다는 어, 이렇게 그 우울증에서 보면은 이게 수면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을 많이 자거나 덜 자거나 아주 못 자거나 어떤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수면 장애가 더 많이 나타나는, 젊은 사람들의 우울증보다도 노인기의 우울증은 수면 장애가 더 많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체 증상의 호소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초조감을 드러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리고 이제 불안해하고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그런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그 죄책감이라든가 그다음에 적대감이라든가 노인들의 그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사고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이 젊은 층도 이제 그 우울증을 앓는 친구들이 이제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그 젊은 층에 비해서는 자살 사고는 조금 적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상으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운동 기능의 지체와 체중 감소가 좀 많지요. 또 어떤 사람은 체중 감소라기보다는, 죄송합니다. 어, 비만으로, 그러니까 또 이렇게 이어지는 중년서부터 노년기까지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제 있겠는데, 운동 기능의 지체가 운동이 잘 이렇게 신체적으로 이제 어떤 이렇게 쇠약한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이제 옛날 같지가 않게 기력도 많이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라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력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인지 기능도 많이 저하가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뭐 많이들 이제 건망증,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많아요. 요즘에 맨날 안경을 머리 위에 꽂고 아니 목에다 걸고서는 안경 찾으러 이렇게 다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저도 뭐 한 수년 전부터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지 기능이 이제 저하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년기의 그 우울증은 젊은 사람들의 우울증과 조금 다르게 드러나는 증상이 초기에 치매 증상과 많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우울 장애를 지닌 노인은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인지 기능의 손상을 이제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뭐 때때로 저도 지금 노년기니까 아, 저의 인지 기능의 상실에 대해서 제가 문득문득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의 현상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노년기가 되면 이러한 인지 기능의 손상을 이제 호소하는데 이제 우울증이 왔을 때는 이것이 더 우울증이 없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많이 호소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제가 요약을 했어요.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 노년기가 되면 다 성장한 이제 자녀들과 같이 사는 경우도 있지만 다 이제 이렇게 떠나보내고 빈둥우리 증후군과 같이 열심히 살다가 또 자녀들은 다 출가해서 떠나보내고 이제 노부부들만 이제 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자녀들이 느꼈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같은 것을 역전으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느끼는 그러니까 소외감과 애정 결핍과 뭐 이런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부간의 갈등의 경우처럼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제 많은 혼란과 그 다음에 좌절과 그리고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애정 결핍이죠. 관심을 못 받는 그런 거에 있어서 많이 서글픈 생각들을 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한데요. 요즘에는 뭐 노년기에 접어드신 분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의존해서 살려고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들 스스로 노년기를 지혜롭게 보내기 위해서 많은 취미 활동도 하고 또 젊었을 때 못했던 여러 가지 꿈들을 펼치는 그런 멋진 시니어의 인생을 사시는 열정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통계상으로 노년기 우울증에서는 이런 이제 인지적인 그런 어떤 뭐랄까요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제 인지 기능의 손상을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호소를 하는데 치매의 어떤 초기 증상과 같은 그런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잘 구별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좌절을,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 자녀들을 정말 잘 키웠는데, 자녀들에게서 이제 소외받고 또 인정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하는 거에 대한 어떤 외로움, 그 다음에 이제 또 후회감, 뭐 이런 삶의 어떤 회의 이런 거를 이제 또 느끼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울증의 병력이나 가족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유전이 되는 경우도 우울증은 이제 우울증이나 뭐 조증 그러니까 뭐 조울증 같은 거는 이렇게 가족의 어떤 유전의 영향이 많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준비되지 않고 은퇴를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사는 대로 살아오신 노년들은 일단 첫째 경제적인 그 빈곤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어,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신 분들은 그나마 노년기를 열정적인 어떤
시니어의 삶을 살고 또 그동안에 젊었을 때 못했던 자녀들 다 키워놓고 하고 싶었던 것을 이제 이렇게 하고 또 심지어는 취미 생활을 넘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어떤 공부도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어떤 뭐 그림을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뭐 요즘 뭐 많이들 시니어 모델 그래서 젊은이들 못지않게 아주 열정적인 그 시니어의 삶을 사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 열정적인 삶을 사시는 분이.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보편적인 노년기 우울증을 오늘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경제적인 빈곤이 해결되신 분들은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우울증이 잘 오지를 않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로부터 관심 받게 살거나 그 다음에 이제 신체적인 질병을 갖게 되거나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상실했을 때 오는 상실감. 그러니까 꾸준히 그러니까 노년기가 됐다고 해서 모든 일이 중단되는 게 아니라 또 노년기에 맞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자기 삶을 이렇게 꾸려 나가야 되는데 또 요즘 또 많이들 그렇게 하고는 계시지요. 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먼저 배우자가 떠나고 또 주변에 이제 친척이나 친구들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이 떠남으로 해서 이제 거기에서 오는 또 외로움도 우리가 아, 우울증의 한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의 우울증도 한 70% 정도가 대부분 그 예전에 젊었을 때도 우울증을 경험했던 그런 병력을 지닌 그런 분들이 많이 지니고 있는 것은 이제 그것들이 이제 보고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노년기 우울증을 많이 앓는 분들이 보면은 기관에 수용이 되어서 있는 노인들에게서 그 우울증이 매우 높은 비율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자유로운 선택적인 삶이 아니라 폐쇄적인 이렇게 가둬놓은 어떤 통제된 삶을 살면서 의미 있는 인간관계 그리고 이제 자기가 어떤 활동하고 싶은 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제한된 공간 안에서 살면서 거기에서 오는 어떤 또한 삶의 회의 같은 것을 또 느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죠. 다 이제 이렇게 어떤 질병을 갖거나 이제 노화된 어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과 이제 그룹을 지어서 살면서 새롭게 또 인간관계를 또 가져야 되는 데서 오는 또 어려움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한 생활 스트레스를 겪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죠. 노년기가 됐는데도 자녀들이 독립을 하지 못하고 이제 함께 동거하면서 그 이제 생활의 경제적인 빈곤과 또 자녀들의 어떤 자녀들한테 부모가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여전히 부모에게 의존하면서 이렇게 있을 경우에도 이제 노년기 우울증이 이제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나 가족이나 친구들,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들과의 이제 사별이죠. 그래서 가장 그 스트레스 중에 1순위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과 사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년기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먼저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오는 어떤 우울감이 또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노년기가 되면 자기가 하던 일을 중단하고 은퇴를 하게 되는데 그 은퇴 후의 삶이 준비되지 못했을 때도 이러한 우울감을 맛보게 되겠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열심히 사느라고 자기 몸을 돌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은퇴를 하고 나니까 갑자기 이제 숨어있던 병들이 이렇게 건강에 이제 나타나면서 건강의 악화를 경험하는 제일 큰 게 재정적인 곤란이 1순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신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다양한 약물을 복용을 하다 보니까 그 약물 복용의 또 부작용으로 인해서 우울감을 맛보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치료는 또 어떻게 하느냐? 네, 노년기 우울증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들이 아주 이렇게 복합적으로 세 줄과 날줄이 얽혀 있는 것처럼 작용해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우울증의 치료는 이렇게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활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노년기 우울증은 신체적 질병이 동반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학적 검진이 많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신체적 질병과 우울증의 관계를 잘 살펴보아야 되기 때문에 가족들의 관찰과 보호와 애정과 관심이 너무나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년기에 사랑하는 가족들의 관심과 사랑과 돌봄입니다. 네. 그래서 우울증 치료의 가장 첫 번째는 가족들이죠.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과 또 안전한 보호와 사랑을 이렇게 함께 주는 그런 가족들이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에 따라서도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또 우울증 없이 노년기에 멋진 열정적인 시니어의 삶을 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정리를 하면 이제 가족들 특히 가족들의 관심, 보살핌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간신들의 협조 너무나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우선 따뜻한 마음으로 노인들 되면 잘 삐진다 그러잖아요. 다시 어린이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애정 결핍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따뜻한 마음과 배려와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 돌보듯이 그 똑같아요. 아동들 돌보듯이 노인들도. 그래서 아동과 노인 일본에는 아동과 노인이 이렇게 가까이 그 아파트 안에 어린이집, 유치원, 그다음에 노인들의 어떤 요양기관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있는 그러한 시스템도 일본에서는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좀 권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평안과 이렇게 또 안정과 그리고 가족들이 없더라도 신앙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어떤 그 뭐 하나님이라든가 그래서 거기에 의존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교회 열심히 다니시면서 그리고 이제 이 그 인지 기능이 자꾸 저하가 되니까 성경을 필독을 하고 또 늘 듣고 찬양을 듣고 그러면서 그러한 어떤 노년기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 본인이 평안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분들도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모두가 다 그 길을 피할 수가 없이 다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노년기의 어떤 우울증의 특징이나 또는 원인이나 또는 어떤 치료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전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도 노년기의 하나의 큰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잘 살고 잘 죽는 그런 어떤 준비를 하는 그런 노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그 노년기 우울증을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 드렸는데요. 여기에 핵심은 잘 살다가 잘 죽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노년기가 이렇게 너무 슬프고 비애스럽게 외롭게 고독사를 하는 가족들의 관심 밖에 놓여 있는 이런 노인분들이 좀 사회적으로 줄어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국가에서 많은 좀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분들을 좀 국가적으로 좀 돌봄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자꾸 증가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해봅니다. 오늘 92편에 노년기 우울증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명이었습니다.